그런 체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왔는지, 왜 그런 체질들이 내 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몸의 많은 반응들은요, 사실 신경세포들의 어떠한 그런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어떤 향기를 맡는다든지, 어떤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것들을 시냅스라고 해요. 신경세포들을 연결해주는 것들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기억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고요, 뭔가 얘는 되게, 여드름이 아니라 뭔가, 통증이 있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의 반응은 내 몸에 어떤 기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으로 인한 기억들, 경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게 있죠. 임신 중에 엄마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서 이 아이는 그 배 안에서 알코올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있어서 그 알코올에 대한 기억들이 나쁘게 들어온다든지, 또는 그 배 안에서 엄마가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 배 안에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면, 또 그 안에서 태아에서 임신 중에 들어왔던 기억들, 또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뭔가를 먹었는데 심하게 체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두려움의 반응들, 이게 이후에 태어나서 내가 존재한 이후에 생겨났던 기억들이 내 몸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유전적인 것들 있죠. 나는 이미 태생 이전에, 얘가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부터 타고난 기억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체질인데요. 이 체질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얘기를 해주자면, 요즘에 이제 팔체질을 많이 할 거예요. 팔체질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팔체질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나는 왜 팔체질식 100%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더 아프고, 몸이 더 힘들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요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요, 재밌는 목체질하고 근체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목체질에 대해서 한번 먼저 목체질. 우리가 그러니까 조상님들이죠. 조상님들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그러니까 조상님 때에서부터 그런 몸에서 기억했던 것들이 대대로 지금까지 이어온 것들이 이제 유전인 거고, 내가 태생 전에 갖고 왔던 기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목체질 우리 선조들, 조상들은요, 산에서 이제 살았다고요. 대부분 산에서 살았다고 해요. 아주 옛날 조상들은. 그래서 산에는 어때요? 산에는 먹을 게 그렇게 뭔가 먹으려고 하면은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죠.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산에서는 뭔가 농사를 짓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산에서 농사를 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목체질에 이로운 음식들을 보면 대체적인 육류들이 잘 맞는데, 이 목체질에서는요, 소라는 존재가 농사를 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저 내 식용, 그러니까 그 산 위에서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체질의 그 당시의 목체질 조상들에게 소란 내 식용의 의미예요. 이 소들은 잘 도망을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르면서 먹기 위한 존재의 소였어요. 그리고 목체질이 잘 맞는 음식 중에 하나들을 보면은 인삼들, 또는 산에서 나는 무슨 우엉 맞나? 우엉들, 쓴바기들, 이런 풀들이 잘 맞죠. 산에서 나는 그런 음식들이 잘 맞는 게, 그런 산에서 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소화가 잘 되게끔 몸이 발달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와서 어느 정도는 내 소화 능력이, 내 몸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소는 소화가 잘 되게, 산에서 나온 그런 식물들이 소화가 잘 되게,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산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바다에 잘 안 가잖아요. 바다에 잘 있고 산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어떤 음식들,
고기 생선들 이런 것들 농작물을 기울여서 하는 어떤 배추들 또는 상추들 이런 것들은 산에 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소화할 어떤 소화액들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목체질 분들이 어떤 생선을 먹는다든지 배추를 먹는다 이걸 먹었을 때는 잘 소화가 또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격의 특성상 이 산에 살았던 사람들은 늘 식량이 풍족하지가 않아요.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짐승을 잡아서 항상 비축을 해놔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목체질의 특징들은 묵묵하게 뭔가를 잡아서 모으고 끊임없이 비축해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모아두는 습성이 좀 있어요. 뭔가 저금을 잘 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들도 꾸준하게 저축을 잘 하시는 분들도 목체질 중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성격적인 성향들도 그런 데서 타고 온 거죠. 자, 이제 금체질의 분들은요, 금체질의 조상님들은 대체적으로 바닷가에 살았어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늘 음식이 풍족했어요. 바다만 들어가면 고기 잡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고기를 잡아먹으려면,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수를 해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죠. 숨을 못 멈춰서 이렇게 얘네들을 잡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폐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숨을 멈춘 다음에 수영을 해가지고 어퍼 해가지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폐가 굉장히 발달해 있죠. 자, 이 사람들에게, 이 금체질의 조상들에게 소는 어떤 존재냐면 농사를 도와주는 가족 같은 존재예요. 이 근처에서 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는 잡아먹는 용도가 아니라 내 농사를 도와주는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소를 잘 잡아먹지 않아요. 소를 잘 잡아먹지 않고, 그래서 소를 잘 안 먹고, 뭐 굳이 얘를 잡아먹지 않아도 늘 여기만 가면 고기들도 많고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소를 왜 잡아먹겠어요? 잘 안 잡아먹죠. 내 식구인데 얘를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금체질의 대부분들은 특히나 이 소에 대한 소화 능력이 잘 없어요. 고기도 잘 안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고기에 대한 소화 능력이 잘 없게 된 거죠. 근데 대부분의 금체질들을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고 소화를 잘 해내요. 이게 과거 조상님들에서부터 물려온 습성이기도 한데 금체질의 성격 특성은 뭐냐면 늘 음식이 풍족했어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먹을 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조금 게을른 금체질들이 많아요. 왜? 그냥 내가 애쓰지 않아도 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기 중에서는 오리고기가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뜬금없이 이제 뭐 가축들은 내 식구라고 생각한 거야. 먹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조상들이. 얘는 먹는 애들이 아니라 내 식구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끔씩 날라 들어오는 오리는 고기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을 잡아먹었다고 해요. 가끔씩 한 번씩 철새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어머 이거 보양식이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리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체질 중에서는 고기류가 잘 안 맞긴 한데 그나마 이제 오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드시는데도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체질에 괜찮은 고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오리고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의 약간 체질을 그냥 체질로 받아들이지 말고 옛날 조상님들부터 건너가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왔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모든 음식에는요 고유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음식에 대한 기록들 보면 열대 음식들은요 서늘하게 하죠. 우리 몸을 서늘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것들. 왜냐면 열대 음식은 그야말로 열대 우림 뜨거운 데에 있는 과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열대 우림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매일 땀이 나죠. 열이 막 밖으로 나가겠죠. 열이 맨날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그런 음식들은 이 열을 서늘하게 식혀주기 위해서 그런 성질이 이 음식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그냥 그 자체로 체질식 혹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음식이 어느 지역에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왔는지를 알면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답은 없거든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식단함에 있어서 혹시 체질식을 하신다면 나는 100% 체질식을 했는데 왜 맞지 않을까라고 고생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너무 체질식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자, 옛날부터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나의 기억적인 어떤 기억이 있어요. 몸 안에 유전자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나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내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기억들, 뭐에 대한 물려받은 기억들이 있고, 그 기억들은 나는 이렇게 좋은 유전자를 또 물려받았지만은 이런 게 있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임신 중 내내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지 못하고 망가진 상태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후천적인 내가 만든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100%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내가 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또 기존 나의 것들과 조합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이에요. 어떤 이론들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큰 틀을 알아서 내 것을 한번 만들어 가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금체질인데 소 먹으면 기운나요? 그럴 수도 있지. 조상님들이 거기서 바다에서 사는 거 아이고 지겨워서 이제 잔칫날에 소 한번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된 식량이 아무래도 무시는 못할 거예요. 옛날부터 가져오는 내 몸 안의 저 기억들이 무시는 못할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체질인지 몰라도 돼요. 사실 팔체질은 8가지로 나눠 있는데 저는 그냥 크게 두 분류로 분류를 해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토 같은 경우에는 금하고 좀 비슷한 게 많고요. 수 같은 경우에는 목과 비슷한 게 많아요. 큰 틀만 알고 세세한 부류들은 사실 내가 먹어보고 내 몸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좀 맞춰 나가는 게 편하기도 해서,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큰 분류를 해보시면 너무 체질에 집착하지 않게 나만의 방식으로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요. 너무 뭐 금, 양, 수은가, 통가 여기까지 가다 보면은 복잡해질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리고 체질식을 너무 또 잘못하고 그 체질침을 너무 오래 잘못 맞으면 몸이 망가지기도 하니까 그냥 큰 틀을 조금 알아서 요 분류에서 한번 요런 식으로 드셔보시고 나는 이 부류가 괜찮은 것 같아. 물론 2개 다 맞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하고 나는 이쪽도 소화 잘 시키고 이쪽도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의 타고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쵸? 산하고 바다 중턱에 사는 사람의 조상님의 나는 유전자로 물려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뭐가 안 맞는지에 포커스가 둘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것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굳이 나한테 고기가 힘든데 챙겨 먹으려고 하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나 너무 늦었다. 오늘 이제 출근 준비해야 되겠네요. 전 결혼 전에 고기보다 과일 위주로 먹었는데 과일 채소인데도 소화가 그닥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임신은 고기만 땡기길래 힘든 입덧끝에 고기만 흡입한 듯요. 특히 소고기요. 전 딱 무체질인데 진짜 신기한게. 저 열대과일이 별로 안 맞는데 몸이 냉한 편이라 서늘한 과일이 잘 안 맞았나 봐요. 신기해요. 그게 늘상 같진 않으니까 참고해보세요. 오늘 나의 또 최근에 나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또 이제 메밀 같은 경우에는 금체질에 잘 맞지만 그 메밀이 또 이전 유전자를 나한테 받아오면서 메밀 알러지라는 것들을 내가 또 이 안에 유전자가 있다면 그 메밀이 금체질에는 잘 맞지만 나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큰 틀만 이렇게 알면 돼요. 큰 틀만. 예약하면 2년 뒤에 연락 오는 체질환원에 예약해 놓은 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으셔서 예약해 놓은 거 양보해 드렸어요. 다시 2년 기다리고 있어요. 화이팅.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어요. 조류들은 뼈가 약한 사람들은 조류를 잘 먹지 않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기도 해요. 조류들 보면 다리가 약간 가늘잖아요. 뼈가 얇잖아요. 조류들의 뼈들은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보면 오골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류들을 뼈가 약하신 분들은 그런 뼈를 먹지 말라고, 조류의 뼈를 먹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는 약초들을 먹어요. 바닷가에 있는 약초들은 이런 바다에 강해지기 위해서 잎사귀들의 털이 많거든요. 바닷가에 있는 털이 많아요. 그 바닷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털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이겨내는 바다의 그런 바다풍에 이겨내는 힘의 에너지가 있는 그런 약초들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음식에 대한 스토리, 약초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알면 재밌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언가 땡기는 것도 괜히 땡기는 건 아니에요. 단 게 괜히 땡기고 이런 건 아니니까. 막 이런 걸 알려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괜히 이런 게 땡기는 게 아니다. 네가 괜히 고기만 먹고 체하는 건 아니다. 내가 왜 괜히 이게 땡길까를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과자 빵이 너무 땡긴다면요. 사실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걔네들 그냥 과자 같은 게 쉽게 에너지 전환이 되니까 내 몸 자체가 에너지 전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고, 지금 포도당이 너무 부족하고 당이 부족하니까 그걸 거꾸로 몸에서는 내 최근에 네가 살아생전에 내가 빠르게 에너지 전환되는 게 과자빵밖에 없어서 그게 땡기는 거라서, 과자빵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과자빵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에너지 전환이 빨리 되는 음식들을 넣어주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과자빵 대신 나는 뭐 현미를 먹는다는 통곡물을 먹는 것은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백미라든지 죽이라든지 배숙이라든지 또는 어떤 홍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자보다는 조금 비정제 음식들을 거꾸로 전환해서 먹어보는 음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빨리 가야 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공부들을 애써서 하는 것보다 저도 제가 살려고 애써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재밌어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내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식들을 소유의 지식이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지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얘가 존재하기에 내가 더 빛나게 되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예전의 지식은 소유욕이었어요. 많이 알고 싶고 빨리 여기서 어떤 정답을 알고 싶은 그런 소유의 공부였는데, 여러분도 혹시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많이 알아봐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한 권 읽더라도, 단 한 장을 읽더라도 거기에 감사하다고 나와 있다면 한번 감사하다고 얘기해보는 거. 실천하지 않은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전 내일 또 할 거예요. 알겠죠? 안녕. 바이바이. 방긋.